요즘 할 게임이 없다. 플랫폼 게임인 로블록스를 하다보면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양산형 뇌절 게임, 노가다 게임, 어려운 기술이 필요한 점프맵 게임은 많은데 막상 해보면 금방 질리고 다른 게임을 찾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무려 10년 전 2016년부터 지금까지 로블록스를 플레이했고 지금도 틈틈이 게임을 즐깁니다. 당연히 수도 없이 질렸던 경험이 있지만 결국 로블록스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과연 어떻게 게임을 즐겼는지, 지금까지도 어떻게 질리지 않고 게임을 플레이하는지 제 10년간의 변천사를 연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2016년 저는 지금은 사라진 주니어 네이버 게임랜드에서 레고 게임을 했습니다. 그러다 새로운 게임이 하고 싶어져서 검색을 하다가 어느 온라인 게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로블록스였습니다. 전 그렇게 게스트가 사라질 때까지 로블록스를 게스트로 플레이했습니다. 당시엔 메가폰 오비라는 점프맵을 했는데 로블록스가 플랫폼 게임인지 몰랐던 저는 수개월 동안 같은 게임만 합니다. 2017년 게스트가 사라졌습니다. 게임을 플레이하려면 계정을 만들어야 했던 저는 계정을 하나 만들게 됩니다. 로블록스는 한번 로그인하면 로그인이 유지되는 특징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닉네임과 비밀번호를 따로 기록해 두지 않았는데 이후 이 선택은 계정을 잃어버리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됩니다. 계정을 만들고 난 후 로블록스가 플랫폼 게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저는 당시 인기가 있던 게임들을 플레이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피지컬이 중요한 게임이 유행했고 컴퓨터의 방향키로 캐릭터를 움직였던 저는 남들보다 행동이 많이 느렸기 때문에 대부분의 게임이 어렵게 느껴져서 게임의 흥미를 잃게 됩니다. 2018년 로블록스가 오랜만에 생각났던 저는 몇 달 만에 로블록스에 접속합니다. 문제는 그동안 컴퓨터를 바꿔서 로그인 정보가 날아갔다는 건데 닉네임이 도저히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새로운 계정을 만들게 됩니다. 당시에는 이전과 달리 시뮬레이터 형식의 게임이 유행해서 남들보다 행동이 느려도 즐기기 좋았던 게임들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저는 파괴 시뮬레이터, 펫 시뮬레이터, 근육 키우기 같은 성장 형식의 게임을 즐겨 했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당시 저는 컴퓨터 사용 시간을 통제받고 있어서 노가다 요소가 심했던 게임들을 멀리하게 됩니다. 2019년 여느 때처럼 로블록스를 접속했더니 계정이 로그아웃 되어 있었습니다. 로그인을 하기 위해 닉네임과 비밀번호를 입력했는데 로그인이 되질 않았습니다. 해킹을 당한 겁니다. 복구 수단을 입력해두지 않았던 저는 어쩔 수 없이 계정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지금의 제 계정들은 모두 이 시점 이후에 만들어졌습니다. 2020년 아일랜드가 등장했습니다. 아일랜드에서 돈을 많이 벌려면 많은 시간이 들었는데 이때 저는 오토 마우스를 사용해 잠수를 타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게다가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면서 시간이 많이 생겼던 덕분에 이전에 멀리했던 노가다 요소가 심한 게임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게다가 2020년에는 점프맵 타워 오브 헬이 등장하면서 방향키로 조작하던 방식을 버리고 여러 점프맵 기술을 배우게 됩니다. 지금의 점프맵 실력을 갖게 되는 시초였습니다. 2021년 아일랜드를 만들었던 그룹 EG.GG가 새로운 게임 배드워즈를 출시합니다. 이때 저는 PVP 장르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사실 2019년경 궁극의 타워 배틀이라는 게임을 즐겼긴 했지만 당시에는 플레이어끼리 싸우는 것보다 타워를 부수는 게 재미있어서 그와 관련된 기술만 연습했었습니다. PVP를 해보니 저는 제 실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이전에 배웠던 기술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점프맵에 본격적으로 입문했습니다. 2022년 코로나로 인한 통제가 풀리며 다시 게임을 할 시간이 부족해졌습니다. 그렇게 로블록스 플레이 타임은 자연스럽게 감소하게 되었고 간혹 친구들과 배드워즈와 같은 간단한 게임을 몇 판 즐기는 정도로만 게임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겹지인으로 한 인물을 만나게 되는데 이는 제가 게임을 즐기는 방식을 바꾸는데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서리. 현재 서리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는 제 친구는 단순히 배드워즈를 같이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배드워즈를 친구와 즐길 때 팀원 간의 소통을 위한 디스코드 서버가 있었는데 저는 그 서버의 잡담 채널에 당시 즐겨 하던 벌떼 시뮬레이터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러자 팀원들은 이 서버에 고수가 있다는 답을 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알게 된 고수가
바로 설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설이와 함께 벌떼 시뮬레이터를 하게 됩니다. 한국에는 벌떼 시뮬레이터만 끝까지 파는 고인물이 상당히 적습니다. 따라서 저도 게임에서 빨리 성장하는 방법을 몰랐었고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는 단순 노가다로 캐릭터를 성장시키던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설이는 뛰어난 영어 실력을 바탕으로 해외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며 발빠르게 정보를 전달해 줬습니다. 그렇게 2023년과 2024년 저는 중계받은 정보를 토대로 캐릭터를 성장시키게 됩니다. 2024년 중반 설이가 벌떼 시뮬레이터를 접습니다. 정보통이 사라졌던 저는 자연스럽게 게임의 흥미가 떨어져서 다른 장르를 찾게 됩니다. 그렇게 점프맵과 스피드런에 큰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타워는 제 취향이 아니었기에 저는 기술의 정확도를 높이자는 생각으로 플레이어의 속도, 이동 방식과 같은 자세한 디테일에 집중합니다. 그렇게 2024년 12월 1일 저는 기록 하나를 세우게 되었고 그 영상을 게시한 것이 지금의 채널 성장 방향을 결정지었습니다. 2025년 오비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된 저는 제 부계정의 아바타를 바꾸고 유튜브용 캐릭터를 하나 만들게 됩니다. 지금의 편만 계정이었습니다. 그렇게 오비와 관련된 다양한 쇼츠 영상을 올리던 중 떡상 알고리즘을 받게 되었고 영상 하나로 구독자를 1000명 가까이 모으게 됩니다. 쇼츠의 중요성을 깨달은 저는 제 스피드런 영상들을 편집해서 올리게 되었고 빡종하는 타워 스피드런 세계 기록을 세우며 떡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점프맵의 실력을 더 올리기에 시간이 부족했던 저는 결국 오비를 점차 줄이게 되었고 시간을 적게 들이며 즐길 만한 게임을 찾습니다. 2025년 말 저는 벌떼 시뮬레이터에 복귀합니다. 저는 한국 벌떼 시뮬레이터 유저의 규모를 키우고 싶었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시 한국 유저 대부분이 현금 거래, 계정 거래와 같은 심각한 로블록스 규정 위반 행위를 당연시하는 분위기였다는 겁니다. 그렇게 저는 깨끗한 서버를 만들고 싶었고 예전에 만들었던 설이와 제 친구들의 친목 서버를 개편하여 모두가 원하는 정보를 가장 쉽게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해외 문서를 읽으며 노가다 없이 효율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배웠습니다. 올해 말까지 저는 벌떼 시뮬레이터 컨텐츠를 편집할 겁니다. 게임을 하면서 가장 쉽고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하고 그 대가로 구독과 좋아요를 받아낼 겁니다. 제 10년간의 로블록스 경험을 들으니 어땠나요? 돌아보면 제 로블록스의 역사는 제 성장기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수많은 질렸던 경험, 재미를 잃었던 경험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게임에 정착했고 쉽고 빠르게 높은 퀄리티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로블록스는 어떤 게임인가요? 게임이든 현실이든 어떤 일이 정말 하기 싫고 지루하다고 느껴질 때 내가 왜 흥미를 잃었는지 고민해보는 것이 새로운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영상에서 잠시 언급했듯이 저는 벌떼 시뮬레이터에서 가장 쉽고 빠르게 성장할 방법을 공부했습니다. 채널 설명란과 이 영상 설명란에 있는 제 디스코드 서버에 들어오시면 제가 시간이 되는 한 직접 도움을 드리려 노력할 겁니다. 벌떼 시뮬레이터를 한 번이라도 해봤거나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분은 이 서버에 들어오셔서 제 도움 한번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